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전역에 산불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과 강원, 제주엔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경남 산청 진화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민영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불 현장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32대의 산불 진화 헬기와 2,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25%까지 떨어졌던 진화율은 70%까지 다시 높아졌습니다.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1,379헥타르로 늘었고 불 길이도 45km로 확대됐습니다. 불길이 민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산청군 중태마을처럼 마을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계속된 산불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창녕군에서 파견된 산불 진화대원 2명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됐던 창녕군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1명도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파견 진화대원과 주민 등 6명도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589명은 13곳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구곡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9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 가슴공과 왕벚나무, 향나무 같은 천연기념물 서식지인데 이번 산불로 생태계 파괴도 우려됩니다. 산불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목장에서 주민이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발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진 뒤 헬기 투입이 중단되면서 산불이 다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진화대원과 이동식 장비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진화대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바람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불을 끄다 목숨을 잃은 4명은 모두 경남 창녕군 소속이었는데요. 인근 지역인 산청의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화를 당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은 불과 10분 만에 고개 2개를 타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의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대원들에게 사전 교육과 지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곡산 자락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조금 뒤 산불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원들 같다, 대원들. 그런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이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저 사람 있던데, 좀 있잖아. 사람이 있었다고요? 사람이 뒤들어갔던데, 집으로. 바람이 거세질수록 불길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길은 단 10분 만에 고개 2개를 넘고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산불 진화대 8명과 이들을 인솔하던 30대 공무원 등 9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오후 1시 43분쯤 역풍이 발생해 본부에서 철수를 요청했고 5분 뒤엔 해당 팀도 긴급 상황을 요청했다고 적혔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등 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경 한 100m 정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불이 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숨진 희생자들은 모두 창녕군 소속. 산청 산불이 커지자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근 시군에 다 오래 있기 때문에 인솔도 있고 가면은 대충 구두로 들었을 때 진화 방화선 구축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특수 장비가 부족한 공무원 투입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인데 이게 올라가서 끌 수가 없어요. 진화에 투입되어도 장비라가 딸랑 방염 잠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고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이 불길이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경찰은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은 모든 게 불길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길에 급히 몸만 피했다 하루 만에 돌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산불 속에 동네 전체가 폐허로 변한 경남 산청의 한 마을을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주택들이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검붉은 불길이 치솟더니 화염을 견디지 못한 집은 갱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집니다. 내려앉는다, 집이. 마을까지 내려온 불길을 막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바람을 탄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물 1시간째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그 지하수, 호수 가지고 물 주위에 물을 한 3시간 뿌렸나. 그래 공무원이 내려가야 된다고 집에 데리러 왔더라고. 마을은 산불 발화 지점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서풍이 불면서 화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왔지. 그래 야가고 뭐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와서 두근두근하지 아직까지. 놀란 가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찾은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건물입니다. 당초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벽면은 무너지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쓸만한 물건은 거의 남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탄 걸 보고는 뭐 기도 안 차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럼 이거 싹 다 탔다 이거. 60여 가구, 120여 명의 중태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피했고 13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집은 다 답이 없는 기라. 기가 차지. 지금은 내 지갑, 주민등록 든 거, 운전면허증 든 것도 나는 집까지 택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마을에 이어 산림이나 농경지 같은 삶의 터전을 또 잃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3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의성 일부 지역의 송전선로가 산불로 운영 정지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이 지역에 강풍이 예보돼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의성 산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철 기자, 지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의성 산불 지휘본부입니다. 낮 동안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들은 해가 지면서 조금 전 모두 복귀했습니다. 오늘 헬기 48대가 투입되며 산불을 절반 넘게 진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바람이 초속 1m대로 잦아든 것도 진화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30km가 넘는 구간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고 산불 영향 구역도 4,6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인데 최근 30년간 경북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피해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산림청은 의성 산불 구간에 있는 송전선로를 운영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산불 현장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3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1,500여 명의 의성군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가 700여 명만 귀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성과 인접한 안동에서도 50여 명이 체육관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성 산불은 어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25km를 동진하며 주택과 창고 등 건물 90여 채를 태우고 한때 안동과 청송 지역까지 위협했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곳 산불 진화 현장에서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잡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만약 주불이 또다시 강풍을 타고 번지면 산불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21km 양방향 통행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차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렇게 의성을 뒤덮은 산불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밭과 농기계가 타버려 그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 아래 사찰 쪽으로 거세게 내려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울람사. 자욱한 연기에 갇히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기둥에 포위돼 버립니다. 승려와 신도들이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과 현판 등 주요 문화유산을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지만 울람사 건물 6채는 끝내 화마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천년고찰의 대웅전 역할을 하던 보강전과 인근 사찰 건물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찰인 옥련사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불상과 탱화 등 문화재를 대피시킨 상황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사찰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의로 전소가 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녹아내린 플라스틱 박스가 300톤 넘는 사과와 검게의 뒤엉켜부터 언덕을 이룹니다. 대형 과일 창고부터 준공 날짜를 코앞에 받아둔 새 건물까지 모조리 불탔습니다. 이쪽 막 불나고 저쪽 불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이제 불 치고 들어오면서 저희 공장으로 이제 옮겨 붙은 거죠. 준공이 안 나서 화재보험도 지금 현재 못 든 상태다 보니까 갑갑한 심정입니다. 농가 창고도 경운기며 농약 살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불 속에 녹아버렸습니다. 잔불이 나무가 이게 또 막 타가지고 바람이 하필 또 이쪽으로 확 닿아버리는 거야. 여기는 뭐 펑펑 소리 나고 농사짓는 장비가 다 전부 절단 나쁘니까 이 농사를 어찌 놓고.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마을에 지금 위에서 또 불이 떠나내려온대요. 동네가 그작져 있기네.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안정이 될 수가 없지. 의성에서만 주택, 공장 등 74채가 전소된 가운데 과수나무 등 농작물 피해는 아직 집계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산에서도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큰 불이 잡히는 듯 했지만 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불이 번졌는데요. 주민 860여 명이 불을 피해 한때 인근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울산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용주 기자, 지금도 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네,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입니다. 어제 낮부터 30시간 동안 불길을 잡는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들이 철수해 진화의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산 산불은 오늘 오전만 해도 산불 화선 12km 구간 가운데 1.5km를 제외하고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70%까지 오르며 낮 동안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잦아들었던 바람이 오후 들어 강해지면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불 화선은 2배가 넘는 4.1km로 늘어났고 산불 영향구역도 190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한쪽에서 헬기가 산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불이 번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산불구역 한복판에 우뚝 선 대형 송전탑이 헬기 운항에 영향을 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산불이 다시 확산되며 주민 대피 명령도 추가로 내려져 860여 명의 주민이 한때 인근 다른 지역의 40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밤사이 진화 인원 10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다시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은 농막 용접 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충북 옥천 등 오늘 하루만 1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고 지금도 6곳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 위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헬기는 쉴 새 없이 소방수를 실어 나릅니다. 오늘 낮 12시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에서도 산림청 헬기에서도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바람은 많이 안 부는데 이게 연기가 많다 보니까 헬기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불길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청과 맞닿은 경남 함양에서도 산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전신주 바로 앞까지 번져온 불 위로 헬기가 소방수를 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에선 도로 바로 옆까지 다가온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흘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에선 1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옥천과 함양 외에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2건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옥천을 포함해 사흘째 진화 작업이 한창인 산청 등 6곳에선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호남권과 영남권, 충청권까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에 경계 단계를 내렸습니다. 울산과 경북, 경남 세 지역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을 오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건조한 데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낯설고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을 따라 치솟은 불. 연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줄기가 조각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조심! 불길과 연기 속에서 어둠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소방호스를 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가파른 산비탈도 타고 올라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산불이 시작된 경북 의성에선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마을에서 올려다본 능선 위론,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화염에 휩싸였고 산비탈에도 불길이 일렁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곳곳에서 치솟으며 밤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을까지 덮칠 듯한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의 밤샘 사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경남 산청. 소방대원들이 헬멧에 달린 등에 의지해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기어가다시피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경남 김해에선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기다란 띠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울산 울주. 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온 불길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산자락을 뒤덮고 있는 연기. 도로 옆으로도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오후에는 큰 불 잡는 걸 목표로 했지만 강한 바람에 오히려 산불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소방 근처로, 소방차 근처로 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할 겁니다. 잠불을 막을 것이고 마을을 불이 날아오는 것도 막을 것이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의성에 2,300여 명, 경남 산청에 2,400여 명, 울산 울주에 3,90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에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오늘 밤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산불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건 매년 봄마다 한반도에 더운 바람을 끌고 오는 이른바 남고 북저형 기압이 형성된 탓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며 대기와 초목이 건조해지고 가뭄이 잦아지는 것도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처음 번진 이번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도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산불이 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처럼 제각각이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 작업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진 건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쪽 고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북쪽 고기압이 맞물려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른바 남고 북저형 기압입니다.
남서풍은 특히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올 때 더 뜨거워지는데 이 때문에 동해안 지역이 더욱 메마르고 더워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건조해 불이 나기 쉬운데 기압차로 인해 부는 바람도 거셉니다. 초속 15m 이상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씨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기후 변화도 잦아지고 커지는 산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무나 풀이 건조해져 불이 붙기 쉬워지고 한 번 붙으면 그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또 남부 지역의 겨울철 적설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겨울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봄에 이제 수분의 정도, 이 습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도 이제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산불 발생이 적어 낙엽이 많이 쌓였고 그만큼 진화 작업이 어렵습니다. 낙엽층이 10cm에서 40cm까지 쌓여있는 숲들이 많고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면 그 표면에 불은 꺼지지만 낙엽층 깊숙한 곳에는 불씨가 남아있다가 재발화가 되는. 이렇게 기후와 기상 등 예년과 다른 조건이 겹쳐지면서 산불 예측이 어려워진 것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강릉과 울진, 2019년 속초 등 주로 강원 지역에 빈번했던 대형 산불이 이번엔 경남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울산과 경남 산청, 김해, 경북 의성 등 대형 화재가 서너 곳에서 동시 확산하면서 소방력이 분산돼 진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경남과 경북, 울산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도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팀의 변윤재 기자와 함께 MBC에 들어온 시청자 제보 영상들 보면서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MBC의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의 규모가 컸던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의 제보가 집중됐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약 60km 떨어진 하동군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많은 양의 잿빛 연기가 치솟고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 화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 헬기들도 이 지역까지 접근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영상으로도 불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이 직접 제공한 영상입니다. 야간 진화 작업이 담긴 모습인데요. 빨간색 옷차림의 진화대원들이 이렇게 산으로 직접 들어가 물을 뿌려야 하고요. 풀더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 시간대에 진화 작업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대원들이 호수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물을 분사를 해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겠습니다. 예, 경북 의성군의 점곡면 모습입니다. 붉은 화염이 아예 산자락을 뒤덮은 채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숲에 마치 용암을 부은 것처럼 온통 시뻘건 모습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이 붙은 산 바로 아래가 논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마을 인근으로 보여지네요. 예, 오늘 낮 시간대 들어 진화율이 50%대에 넘어선 의성군 안평면 모습인데요. 온통 이렇게 잿빛으로 마을이 타버렸습니다. 예. 예, 숲에 있는 나무들 위에 이렇게 잿가루가 내려앉은 것처럼 민가며 그리고 할 거 없이 모두 타버렸군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 울주군에선 산불이 이렇게 도로 옆으로 번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연기가 도로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요. 예, 앞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고속도로와 국도인 만큼 자칫 추돌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산불 3단계를 이곳에 발령해 울주군에 대한 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논이며 밭이며 산림들, 집이며 맞습니다. 이 검게 타버린 모습들 보니까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예. 이 산불이 또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앞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예, 정부는 방금 전인 저녁 6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본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최 대행은 재난 사태를 선포했던 3개 시도에 대해 특별 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산불의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북 의성의 진화율은 59%, 울산, 울주는 70%의 진화율을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산불로 전국 산림 6,300여 헥타르, 주택 39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 대피 주민들도 발생했는데요. 약 1,5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불 대응 중대본을 가동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얼른 불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팀 변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산불 상황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